안녕하세요.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자동사냥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웹젠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.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.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.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공식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2020년도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. 2020년도에는 자산의 경우 5,427억 원이고 그 5,427억 원이 4,343억 원의 자본과 1,080억 원의 부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자본에서 자본금이 177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실제 5년 동안 이 회사의 자산, 부채, 자본 그리고 자본금의 증감률 추이를 통해서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은 0%로 증자를 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을 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회사가 이렇게 자산을 증식시키면서 자본금을 증식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익을 창출시켰고 그 창출된 이익으로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자본 같은 경우에는 매년 12.7%의 성장을 보였고 부채는 그보다는 낮은 11.7%, 그리고 자산, 즉 부채와 자본의 합인 자산은 12.5%로 매년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다행인 점은 자본의 상승률이 부채의 상승률보다 더 크다는 점인데요. 이렇게 부채의 상승률이 더 크면은 이자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영업이익률이 꽤나 높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2016년도에는 약 26%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의 특수효과로 인해서 36.8%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20% 이상일 때는 그 회사가 그 자기가 하는 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배타적인 영업권과 이익을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20% 이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회사가 자신이 하는 사업을 굉장히 경쟁력 있게 갖고 간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실제 K거 기준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상승률을 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6%씩 상승할 때 영업이익은 그보다 큰 14%씩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매출은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로 구성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고, 현금 매출이 높을수록 현금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현금 매출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매출이 일어났을 때 외상 매출이 점점점 커진다는 것은 들어오는 현금이 적어진다는 것을 뜻하고, 그렇기 때문에 흑자 도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가 실제 각 기업들이 외상 매출이 얼마만큼 높은지를 확인하려면은 이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의 비율을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 비율이 높을수록 외상 매출이 높다는 뜻이고, 이 비율이 낮을수록 외상 매출이 낮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.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웹젠의 매출 채권 비율을 보면은 2016년도에는 13.6%였던 게 2019년도에는 20.7%로 꽤나 높은 비중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100원을 벌면은 200원의 비중으로 계속해서 외상이 생긴다는 것을 뜻하는데요. 그런데 2020년도를 지나가 보면은 2020년도에는 그보다 많이 떨어진 12.9%로 2016년보다 소폭 더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6%씩 상승했을 때
매출 채권은 그보다 낮은 5%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만약에 거꾸로 매출액보다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의 비중이 K거 기준으로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면은 그 회사의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중이 점차 낮아진다는 뜻이 되고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심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다행히 지금 웹젠의 상황을 봤을 때 뭐 절대적인 수치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매출액의 상승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은 그나마 나은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의 합은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매출은 줄어드는데 재고자산만 급증한다면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실제 웹젠의 재고자산 증감 여부와 재고자산 회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. 사실 웹젠이라는 회사는 게임을 개발해서 그 개발된 게임을 판매하는 회사인 것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. 근데 이 회사의 재고자산이 많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,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나 제품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쌓아놓는 것을 말하는데,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약 7천만 원의 재고자산,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약 5천만 원의 재고자산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만큼 이 웹진이라는 회사는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크게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K거 기준으로 봐도 재고자산은 매년 마이너스 7%씩 감소하고 매출액은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년 6%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. 그러면 얼마나 빨리 팔고 회수하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순환 주기인데요. 여기서도 재고자산은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매출 채권의 회전 기간의 값과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2020년도를 보면은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의 회전 기간의 합은 약 43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실제 매출액 대비 유무형 자산의 비중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노란색 꺾은 선인 유형 자산의 비중이 생각보다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유형 자산의 비중이 높은, 즉 뭐 조선이나 뭐 이런 생산 시설이 필요한 업체와는 다르게 유형 자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 대비 유형 자산의 비중이 12.1%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할 점은 무형 자산을 살펴보면은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오히려 유형 자산보다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무형 자산을 살펴볼 때 항상 눈여겨봐야 될 것은 개발비와 영업권인데요. 우선 영업권 개발비를 먼저 살펴보면은 개발비라는 것은 실제 무형 자산화 시켜서 우리가 발생하는 비용을 매년 몇 년에 걸쳐서 상각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개발비를 즉 무형자산화 시킨 것을 하나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만큼 실제 이 회사가 개발비로 무형자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나온 자료 중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가 2016년도에는 4.9%에 달하지만 2020년도에는 3.0%로 많이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만큼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지 회사가 더 양질의 게임과 더 미래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포텐셜을 갖게 될 텐데 그 비중이 조금 낮아진 것은 아쉬운 점으로 작용하네요. 그러면 다음으로 영업권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회사가 영업권이 잡혀 있는데 그 영업권이 왜 잡혀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웹젠 재팬 인코퍼레이션을 사들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실제 이 회사의 무형자산의 변동 내용 및 장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. 기초에 보면은 약 280억 원의 영업권이 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손상으로 한
이 정도 1억 2천만 원 정도의 손상이 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별표 내용을 살펴보면은 무형자산준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미달할 때는 차손을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권에서 이만큼의 손상 차손 1억 2,400만 원, 그리고 기타에서는 약 8억 1,900만 원의 무형자산에서 손상 차손을 인식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손익계산서의 항목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. 보시는 것처럼 제조기업이나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들과는 다르게 수익에서 판관비를 뺀 값이 영업이익이 되고,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뺀 값이 당기순이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봤을 때 간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수익은 매년 6.0%씩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판관비는 그보다 낮은 2.7%씩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그보다 더 큰 폭인 매년 13.6%치로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당기순이익은 그보다 훨씬 큰 38.5%를 경신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영업 외의 수익이 영업외 비용보다 더 컸기 때문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. 이것은 당기순이익과 비교했을 때 더욱더 그 값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을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기순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해야지 영업의 질이 좋다고 하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와 2020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 차이인 값이 플러스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2019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422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96억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2020년과도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려면 재무제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일단 그 전에 K거 기준으로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각각 얼마만큼씩 상승했는지를 보면은 5년 동안 살펴보면은 당기순이익은 매년 14%씩,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020년도에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23%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실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연결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제20기가 2019년도고 21기가 2020년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, 20기, 즉 2019년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90억이지만 실제 당기순이익은 420억 원에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 변동이 마이너스 폭이 꽤 큰 것을 알 수가 있죠. 마이너스 340억 원 가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, 그 2020년도인 21기와 2018년도인 19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주석 33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영업활동으로 인한 창출된 현금을 보면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, 그리고 기타 유동 금융 부채에서 꽤나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폭을 보면은 약 140억 원가량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기타 유동 부채에서도 약 99억 원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다시 말해서 금융부채에 돈을 갚았고 유동부채에 관련된 돈을 갚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실제 마이너스, 꽤나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.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추세성과 관련이 깊어서 이 추세가 지속이 되면은 주가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고,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, 즉 미래에 대한 투자를 뺀 값이 잉여 현금 흐름인데, 이 잉여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주가도 급상승을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
그러면 실제 웹젠의 잉여현금 흐름의 추세를 보면은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갈 때 엄청나게 큰 잉여현금 흐름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럼 실제 K거 기준으로 각각의 요소들이 얼마만큼 상승했는지를 보면은 영업활동연금 흐름은 23%씩 상승했고 잉여현금 흐름은 25%씩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잉여현금 흐름이 더 높은 이유가 캐펙스가 낮아진 것 때문에 이렇게 잉여현금 흐름이 더 큰 값을 가졌다고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캐펙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면 되는데 이 투자가 점차 적어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 당장에는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한다면은 그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굉장히 많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재무상태표에 자본과 부채의 변동이 생길 때 봐야 되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일렀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만큼 돈을 갚아 나간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고,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꾸준히 상승을 해서 2020년도에는 875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파트 3,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.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 분면과 B사 분면에 들어가는 회사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. 그럼 실제 웹젠의 자산과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 2020년도와 2019년도에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데요. 우선 2019년도를 살펴보면은 순자산인 609억 원으로 당기 순이익을 422억 원을 냈기 때문에 ROE가 69.29%로 상당히 양호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비영업 성격은 2,947억 원이나 됐기 때문에 회사가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약 3천억 원 가량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2020년도에 왔을 때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시죠. 영업 성격의 자산은 오히려 그보다 줄은 14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당기 순이익은 863억 원이 돼서 ROE는 587%라는 믿기 힘든 수치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비영업 성격의 자산을 보면은 4,200억 원 가량이 돼서 2019년도보다 더 큰 폭으로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웹젠이 속해 있는 사분면은 A사분면 끝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실제 영업을 통해서 돈도 잘 벌고 유보된 자산도 많아서 망해도 순자산이 4,200억 원 가량이나 남는 기업이기 때문에 웹젠의 위치는 이 정도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기업의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. 최근 5년 동안의 주가 차트인데요. 웹젠은 2020년도 초반기에는 8,510원으로 굉장히 낮은 만 원도 안 되는 주가를 형성했었는데 프리캐시 플로우의 흐름을 봤을 때 2020년도에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최고 5만 300원까지 오른 적이 있었고 현재는 3만 2천 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웹젠과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의 지수의 실제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최근 5년간을 살펴봤을 때 코스닥은 8%, 코스피는 10%를 달성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웹젠은 최근에 급상승한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5년 동안의 지수 상승률을 봤을 때는 7%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기업의 적정 주가를 S림 방식으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. 우선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ROE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. 평균은 5년 기준으로 16.9%에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만약에 2019년 기준으로 12.7로 해당 회사의 주가의 적정 가치를 계산해 보면은 19,000원 정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5년 평균인 16.9%로 계산해 본다면 25,000원대 그리고 2021년에 예상되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를 계산해 본 23.45%로 계산해 본다면 현재 주가보다 약 10%가량 높은 35,832원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
오늘의 결론입니다. 저평가 여부를 살펴보면은 이미 코로나19의 수혜주 때문인 만큼 죗값을 많이 받고 있는 웹젠이라고 보여지고요.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5년 동안의 캐펙스가 마이너스 20%씩 감소했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또한 중국 기업들이 게임을 개발해서 한국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많은 매출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웹젠 입장에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하지만 수익성 입장에서 봤을 때 영업 성격으로 ROE가 2019년도에는 69.29%, 그리고 2020년도에는 587%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잉여연금 흐름이 2020년도에 크게 반등했다는 점과 이런 점은 수익성 측면에서는 양호한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875억 원가량이 되고 회사를 청산한 뒤에도 4,200억 원이 남으므로 재무 건전성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종합 의견입니다.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아서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적을 받쳐줄 새로운 게임의 출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출시를 위해서는 이 기업의 성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캐펙스의 캐펙스의 지출을 점차 늘려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웹젠의 두 번째 재무제표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